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1% 넘게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 오프닝주를 비롯해서 은행주와 기술주 등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통과 불확실성에 투심이 약화됐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오른 1.4%대 초반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갔고 달러 인덱스는 96선에서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8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가 장중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가 3.7%가량 밀린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또 락다운과 여행 규제 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는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남은 이번 한 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을 연말 선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되돌림 매매의 기법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어저께도 굉장히 시장이 괜찮았고요. 오늘도 사실은 선물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시장의 전망 및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이슈 하나 갖고 왔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백악관이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수요 부진과 원유 재고량 감소 전망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달러화가 부양책 무산 가능성에 제한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Electric Vehicle Stocks Tumble After Manchin Rejects Biden's Climate and Social Plan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사회 인프라 법안이 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주들이 휘청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보도된 CNBC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전기차 보조금 내용을 담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월요일에 폭락을 했습니다.
롤스타운 모터스와 또 니콜라와 같은 이 전기차 스타트업의 주가는 이날 모두 7% 이상 하락했고, 또 지난달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채웠던 리비아는 종가 기준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더 이상 전기차의 이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덩달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이같이 줄줄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사회복지 기후 변화 예산인 일명 더 나은 재건 법안 때문인데요. 이 조 맨쉰 민주당 상원 의원이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대 50인 상황에서 한 명의 반대표라도 나온다면 이 법안 통과는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재건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2,500달러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기본 세액 공제인 7,500달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하면 500달러를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4,5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중 절반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또 미국 교통당국은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BBB 법안의 통과가 핵심이다라고 그동안 선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의회에서 좀 불협화음이 번지면서 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또 미국의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 시황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한 주간의 시황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먼저 PPT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일봉 좀 보시죠. 나스닥 일봉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제시해드린 가격 15,500라인하고 15,600라인이었죠. 15,500에서 15,600라인 정확히 터치를 하고 어저께자로 반등을 줬고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1번 라인이 뚫렸습니다. 1번 라인인 15,500라인과 15,600라인이 일단은 뚫렸기 때문에 일목 하단입니다. 15,400라인입니다. 15,400라인까지 일단 하락을 열어두시는 게 일단은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15,800라인까지 일단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새벽에 제가 방송을 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100% 와 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송 시간하고 우리가 이제 시차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시차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노란톡으로 무조건 들어오셔서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아침 7시 전후해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요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400라인까지 일단은 열어두시는 모습 일단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15,800라인까지 일단은 보시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15,844포인트 고가를 좀 한번 볼까요? 네. 고가를 보면 15,827포인트네요. 예, 15,827포인트까지 일단 오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주말 특강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시간 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실시간 주봉 차트를 좀 보면, 자, 이게 이번 주 주봉인데요. 자, 이번 주 주봉이 형성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 주간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 제가 어저께도 패턴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근 2년 동안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1선에 눌림을 주고 항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조그만한 음봉 있죠? 이 음봉은 지금 이번 주에 형성이 된 거고요. 이 음봉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 길다란 음봉이 저번 주 주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이 음봉으로 쭉 빠졌죠. 자, 이게 21선을 일단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12월 주봉은 아직 21선을 터치를 안 했고 21선에 눌림을 주고 계속적으로 가는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그리면서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봉이 일단은 2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빠르게 빠질 줄은 알았죠. 제가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질 줄은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생각 외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은 전 상품이 전부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골드에서 말씀드렸죠. 월, 화, 수를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폭 일단은 월요일 날 보였고 오늘은 기술적 반등으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제 방송 들으신 주말 특강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리셋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21선 터치를 하는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음봉이든 양봉이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일단 21선을 터치한다라는 것은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21선 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다시 리셋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포인트를 조금 하나 짚어드리면 자, 주봉상 15,800선입니다. 15,800 라인이죠. 15,800 라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인데요. 15,800 라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매수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고점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봉을 그렸고 21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남은 거래일이 일단은 뭐 화요일 오늘 밤하고요. 수요일, 목요일까지 3일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게 양봉으로 빠질지 음봉으로 빠질지는 지금 일단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셋을 해야 된다. 단 21선을 터치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5,500 라인까지 충분히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춘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양봉이 될 것인지 음봉으로 다시 빠질 것인지는 제가 노란톡에서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와 매도 양 방향을 다 열어두셔야 된다. 일단 결론적으로 찍을 라인은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선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매매 패턴과 여러분들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도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네. 선물은 양방향을 보기 때문에 급등락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좋고 수익을 내기가 좋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급등락이 박스장을 그리고 있거든요. 박스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이기는 개별주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 아닌 이상은 지수를 이기는 그런 종목 개별 종목은 없기 때문에 박스장을 그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제가 이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패턴을 조금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저께와 어저께 매매 패턴에 대한 거고요. 3분봉입니다, 여러분. 3분봉을 일단 보시면 자, 실시간 차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실시간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국내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차트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 때 크게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380 라인에서 400 라인까지의 박스장을 그린다. 그리고 장기 포지션, 최소한 스윙 포지션을 보실 때에는 380 라인과 400 라인
이 긴 박스장, 지금 3달째 지금 되고 있는 이 박스장을 탈피를 해야 장기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다. 추세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갭 하락과 갭 상승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어떤 수익을 내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이날 한번 볼게요. 9월 28일이고요. 지금 종가가 404.90입니다. 404.90에 일단은 마감을 해서 다음 날 개파락이 심하게 떨어졌는데 다음 날의 시가가 400입니다. 400포인트죠. 시가가 400포인트.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이날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개파락을 굉장히 조금 많이 띄었어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저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음 날 9시에 딱 장이 시작했을 때 4포인트의 수익을 가지고 장을 시작하시는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 떠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죠. 10월 13일에 지금 종가가 384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14일에 시가가 387포인트 정도 됩니다. 384에서 387까지 한 3포인트 정도 떠서 시작을 한 겁니다. 떠서. 자, 어저께 주식으로 예를 들면요. 어저께 주식이 2,000원에 끝났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3,000원으로 뜬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2,000원에서 3,000원까지 그 1,000원 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나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3,000원으로 이 가격이 떠버렸다는 거죠. 하루 차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나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날 그리고 이날도 보시면 이날에서 이날까지 갭이 떠서 시작을 하고요. 자, 이날에서 이날도 갭이 떠서 시작을 합니다. 최근을 볼까요? 최근을 보면 이날에서 자, 12월 9일입니다. 이날에서 이날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시장은 굉장히 폭을 많이 주면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을 무조건 못 내는 구조냐? 또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어저께 종가고요. 예를 들면 어저께 종가고 오늘 시가입니다. 그리고 뭐 그저께라고 치죠. 오늘 종가고 어저께 종가고 오늘 시가입니다. 자, 개파락이 이렇게 크게 났어요. 어저께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가졌으면 나는 후회를 하죠. 어저께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가졌으니 오늘 수익이 컸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계시지 않아도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시지 않아도 자, 일정한 패턴을 일단은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자, 장 초반에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갭을 다 외우면서 매수 포지션으로 쭉 뻗는 이런 추세장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뭡니까? 갭 하락 후에 매도장으로 쭉 뻗는 이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전날에 물론 이제 오버나잇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굳이 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지도 않고요. 만약에 오버나잇을 못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장 초반에 9시에서 한 9시 30분 정도
크게 보시면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타신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요. 9시부터 일단 9시 반, 최대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피해야 되는 시간은 여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검은 박스를 좀 쳤는데 피해야 되는 시간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도 뭐 한 11시, 12시부터 장 마감 직전까지 뭐 한 3시 정도까지는 여러분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활발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내가 포지션을 굉장히 잘 본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오버나잇 하시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포지션 오버나잇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다음 날에 이게 갭상승으로 올라갈지 갭하락으로 떨어질지, 그리고 그 힘이 다시 반등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세대로 밑으로 빠지시는지 포지션만 잘 정하셔서 그 방향대로 가신다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도 충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버나잇을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 시간만 잘 따라 하시면 네. 국내 선물도 아마 큰 수익 올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증시가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선물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락할 때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물의 매력이 있는데, 나스닥 100에는 뭐 어떤 종목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내 선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우리 코스피 시가상위 총액 200개 기업이 있거든요. 네. 200개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지수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가 한 1,000개 정도 있다라고 치고 예. 코스닥 종목 한 1,000개 정도 있다라고 치면 2,00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래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개를 기준으로 그 시가총액 200개 안에 지수들을 포함을 하는데 코스닥도 일단은 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이 사실상 국내 선물 지수를 판단하는 그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이닉스 쭉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44% 정도 올해 대부분이네요. 네네 올해 6월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의 44%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을 하면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들, 우리나라를 끌고 있는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내 선물도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생으로 좀 바로 좀 넘어갈게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경제 얘기를 조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보시면 뭐 큰 거 없습니다. 오늘 일봉상 양봉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눌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생도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세 하락장이다. 우리 국내 선물하고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장으로 일단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계획경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가의 경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미래가 결정이 일단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상황이니까 마찬가지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좀 바뀌기도 하고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바뀌기도 하죠. 자, 제가 요거를 좀 하나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네요. 누델라인데요. 네. 저희 집에는 이게 항상 있습니다. 저희 어느 집에 분이 좋아하시는 걸까요? 제가 좋아합니다.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네. 누델라 초콜릿입니다. 정말 멈출 수가 없죠. 네, 한번 이제 열면 네. 한 통을 다 비울 때까지 멈출 수가 없죠. 네. 제가 오늘 요거를 이제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네. 아침에 제가 브리핑 자료, 영상 자료에서도 일단 올려드렸고 네. 경제지에서도 지금 어저께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연말이고 하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누델라 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즐넛으로 만든다고 해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헤이즐넛으로 만든다라는 걸. 카카오를 안 만들고 네. 헤이즐넛으로 일단 만들고 있는데 그 외부 그림 보면 헤이즐넛이 원래 그려져 있거든요. 네. 예. 여기 밑에 있네요. 지금 처음 봤네요, 저도.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자, 이 헤이즐넛의 최대 생산국 그리고 세계 70% 정도의 헤이즐넛을 생산하는 나라가 터키인데 예. 지금 터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7년 외환 위기처럼 네. 터키에도 지금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터키가 외환 위기에 빠진다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네. 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미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터키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약 한 22% 정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작년 대비해서 6%대라고 해서 미국이요 6%대라고 해서 지금 세계 증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21.8% 정도로 약 한 22% 정도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라면이나 이런 거를 드시잖아요. 네. 라면이나 아니면 뭐 밥을 드신다.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이제 나가서 드시죠. 예. 그게 6개월 사이에 2배가 오른 겁니다. 물가가 지금 2배가 6개월 사이에 올랐는데 네.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지금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더 큰 초고속의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네. 물론 한 사람의 책임, 어떤 한 조건, 한 컨디션의 책임은 아닐지언정 지금 터키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스트라고 지금 불립니다. 대중영합 정치인이죠. 대중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래서 거의 독재식으로 뭐 시청자분들 중에 터키인은 없으실 것 같아서 거의 독재 비슷하게 자기가 모든 경제 정책을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터키는 금리 인하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게 상식적인 건데 금리 인하를 또 합니다. 왜냐? 국민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좋은 말만 해서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지금 터키에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자 경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경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송 중에 아니면 주말 특강에서도 사실은 정치는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와 멀어졌을 때 한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터키의 이런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 관한 경제 지식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또 누텔라 잼을 예로 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궁금증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미국 복지 법안이 부결된다면 나스닥 타격이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채 한도 협의 그리고 복지 법안 요 두 가지인데 부채 한도는 지금 문제 없게 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에서도 처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뉴스를 말씀을 드렸죠. 복지 법안이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자, 1월까지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스닥의 영향은 실제로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복지 법안이 부결될 것 같아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실제적으로 어저께 오늘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락을 실제적으로 했는데 네. 자, 이 하락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게 나으냐면 어차피 해석론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지금 지수가 일단은 조금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석을 법안을 왜 부결시키려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조 달러죠. 1.7조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할 거라고 하고 금리 인상도 지금 단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1.7조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버리면 인플레이션율이 더 많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최소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단기간에 아마 급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이거를 왜 부결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지만 자,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억제하려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거를 부결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하리라 봅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지 않기 위해서 부결시킵니다. 부채 한도를 국가의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부결시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복지 법안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죠. 전기차 세제 혜택도 있고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것 그리고 부채를 낮추려는 의도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도에서 보면 나스닥은 오히려 저는 영향이 미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이다.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상원은 이 조맨친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사회적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1월 표결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선물도 거래량이 중요한 지표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제가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네. 중요한 이 단어보다는 거의 네.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중요함보다 더 별표가 많이 쳐진 단어네요. 네네, 절대적. 예.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거래량이 중요하죠. 네.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은 저는 방송에서도 실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절대적인 지표라고 제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는 건 매수 포지션에서 거래량이 터지든 매도 포지션에서 거래량이 터지든 둘 중에 하나의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자, 선물은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전부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거래량으로 터지는 내가 오늘 포지션을 전체적인 포지션의 방향을 잘못 봤다라고 쳐도
오늘 내가 매수장으로 봤는데 매도 쪽으로 계속 빠지는 장이다라고 하면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갔던 것을 손절시키거나 스위칭 시켜서 매도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 자체의 해칭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매수 포지션으로 갔던 게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 포지션으로 간 그 계약이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방향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느냐,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방향이 중요한데, 자, 선물에서의 거래량은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어느 쪽으로 터집니다. 자, 그러면 그 거래량이 터지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뭐가 되죠? 수익이라는 것이 됩니다. 수익이라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의 큰 그림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트도 많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아셔야 되고 추세선에 대한 작도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또 굉장히 좀 급하잖아요. 네, 수익도 빨리빨리 내셔야 되고 굉장히 좀 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은 차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고 자, 거래량을 일단 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개별적인 차트 그리고 방송상에서의 제가 보여드리는 선견 차트 보시면 선견 차트의 특징이 매수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매수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 화살표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거래량에 따른 화살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위쪽으로 터진다라고 하면 매수 신호에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고 거래량이 매도 쪽으로 터진다라고 하면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잘 타시는 분들이 방향을 잘 타고 방향을 잘 탄다라는 건 수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정말 절대적인 지표다. 거래량만 잘 타셔도 우리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물은 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그리고 더불어서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중에도 실시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또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1시 30분 지나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세입니다. 1.01% 상승한 15,77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2% 상승한 1,79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2.7% 오른 배럴당 7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1% 오른 1.12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든 주요 상품군들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품별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볼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차트 좀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큰 그림, 지금 일봉상 보면은 양봉을 띄우고는 있는데 일단 흐름상으로 큰 그림상으로는 단기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여러분 매도 쪽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제가 포인트를 일단은 여기를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자, 785라인입니다. 785라인 돌파 시에 800라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85라인 돌파 시에
800 라인까지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760포인트입니다. 760포인트 를 뚫고 저항 시에 매도 포지션은 일단 760포인트 뚫고 저항 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조금 올라가고 있죠. 네. 800포인트까지 일단은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800포인트까지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단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상으로 요거 맞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800포인트 찍었나요? 네, 찍은 것 같네요. 오케이, 찍었습니다. 자, 네, 찍었고요. 장 초반 굉장히 힘이 강하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매수 매도 포지션을 지금 다 보셔야 되는 상황. 11시 반이죠. 11시 반에서 제가 시간 체크를 좀 해보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네. 매수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큰 그림상으로는 하방으로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이 있어요. 포인트가 15,400선이거든요. 자, 이 그림은 일단 15,400선을 살짝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나스닥 제가 장 봐 드릴 때 시간 관계상 조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PPT 잠깐 보실게요. 자, 네. PPT를 잠깐 보면 주봉입니다. 주봉상 21선을 조금 뚫었죠. 좀 뚫고 긴 꼬리를 남기면서 종가상으로 위로 올라오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보면 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꼬리가 길면서 종가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특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캔들이 최소한 2개가 여기 보시면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12월, 11월 중에는 캔들이 2개 21선을 뚫었고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은 캔들이 1개, 2개, 3개, 4개, 5개나 일단은 뚫었습니다. 5주간. 그리고 지금 6월달 보시면 캔들이 1개, 2개. 그리고 최근에 10월달, 11월달을 보시면 캔들이 밑꼬리를 1개, 2개, 3개를 일단 뚫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3개, 2개, 5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일단 보시면 이번 주봉상으로는 캔들이 지금 이제 하나를 뚫은 겁니다. 주봉상 캔들 좀 볼게요. 자, 이제 하나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를. 자, 우리가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항상 드리는데 이 패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21선을 지금 캔들 하나가 뚫었습니다. 캔들 하나가 뚫었다는 얘기는 1개 내지 2개가 21선을 더 뚫을 수 있다. 더 뚫을 수 있다는 건 뭐죠? 밑으로 하방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봉은 음봉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고 거의 확실하고 두 번째 21선을 뚫을 음봉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의 주봉이 일단은 21선을 하나 뚫은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 1개에서 2개 정도의 주봉이 밑으로 더 갈 수 있고 자, 21선을 뚫은 이 거리 이 길이를 보시면 좀 많이 뚫었습니다. 좀 많이 뚫었지만 21선을 지탱하는 종가는 21선을 지탱하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도 뭔가요? 21선을 일단 뚫었고 21선 위에 여기가 15,593라인 정도 되잖아요. 15,500에서 15,600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거고 이번 주 주봉도 음봉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종가는 21선 위에서 형성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일단 나스닥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스닥 살펴보고 왔고요. 그럼 이어서 5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장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네,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이네요. 네. 네. 자,
5일 보기 전에 나스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 여기 일목 상단까지 포인트 잡아드린 곳 터치했고요. 제가 아까 하단 말씀드렸죠? 하단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단 지금 뚫고 다시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지금 난 걸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 리셋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급감을 하고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9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나스닥이 저번 주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스닥이 지금 거래량 좀 급감을 하면서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지션 전부 다 수익 챙기셨으면 일단 스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따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5일 보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5일 제가 가격을 한번 조금 볼게요. 가격은 일단은 70달러 초반까지 70달러 초반에서 지금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70달러 지금 70.64달러죠. 70.64달러에 지금 다시 수렴을 하고 있고요.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방 포지션을 잡을지 하방 포지션을 잡을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5일은 무엇을 봐야 된다? 나스닥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왜냐? 나스닥이 오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일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이 주춤할 것이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5일이 지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따라서 5일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셨을 때는 단기적인 포지션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적인 포지션을 보셨을 때는 일단 나스닥에 따라서 관망하는 이런 모양새가 좋다. 근데 제가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좀 들어드렸으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15,400으로 갈 모양을 띈다라고 하면 양봉이 나오더라도 일단 뭐 위에서 받으신다라든가 매도 포지션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 되고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방으로 뻗는다라고 하면 5일도 상방으로 뻗는 그러니까 나스닥을 일단은 쫓아가면 된다라고 제가 결론을 좀 지어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달은 일단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스닥과는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미국이 좀 긴축 정책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와 좀 동일하게 또 금리 인상, 이 통화 기조를 같이 가져가게 됐는데 나스닥과 좀 커플링이 될까요? 아니면은 항생의 이런 뭐 중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네. 자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원래는 똑같죠. 뭐. 한 80%, 90% 이상 그렇죠. 일단은 똑같다라고 그대로 영향을 네. 이어받았었는데. 그대로 영향을 이어받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영향이 별로 없고요. 네. 미국에서 나쁜 소식이 오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국내 선물도 일단은 항생을 좀 추종을 하는 이런 매매가 아직까지 유효하고 뭐 올해까지는 올해 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최소한 올해까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최소한 올해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미국에서 훈풍이 불면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더 발빠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생을 조금 추종해서 네. 매매하시는 거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잠깐 나스닥 잠깐 또 봐도 되나요? 네, 한 1분 짧게 정도만. 네네. 드릴게요. 네. 자,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 계속적으로 이제 밑으로 가고 있죠. 매도 예. 봐주셨는데 네네. 떨어지네요. 네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나스닥이 지금 어저께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상승폭과 굉장히 큰 하방의 폭을 보여주면서 예. 박스장을 굉장히 크게 좀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매매를 붙으시고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하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내 선물 내일도 갭 하락을 하면서 좀 크게 떨어뜨릴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자, 갭 상승을 해도 상관없고 갭 하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추세 추종으로 가시면 되고 시장은 항상 그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면 내가 전날에 오버나잇을 안 하더라도 포지션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 잘 생각하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나스닥까지 한 번 더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전략 대응해 보실 때는 진입 그리고 또 청산이 중요하겠죠.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또 이번 주말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챙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선견 차트로 보는 진입과 청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눌림목 매매와 되돌림 매매의 기법을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